안녕하세요. 가자노인문화센터 역사 강사 정춘희입니다. 오늘은 3강 우리 땅 신석기 시대를 가다 라는 주제로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들 신석기라는 말에서 느껴지듯이 뭔가 좀 새로워졌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네. 구석기 시대보다는 좀 더 도구가, 이들이 사용했던 도구가 다양해지고 세련되어졌다라는 어떤 그런 뜻에서 신석기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신석기 시대, 언제부터 그러면 시작이 되었을까요? 예, 신석기 시대는 우리가 간빙기로 이제 접어드는 시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전부터 신석기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8천년 그때부터를 저희가 신석기 시대라 이러는데, 이때는 지구의 기온이 이제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좀 이 자연에서의 어떤 그 식량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겠죠. 그래서 식량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풍요로워지고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의 생활에 변화가 생기고, 그런 과정에 자원을 어떤 그 의존하는 그런 차원에서 넘어서서 이제 자연 환경을 이용하면서 이 신석기 시대 때 사람들은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 도구가 좀 더 다양화되고 세분화되어진 이 시대를 우리가 신석기 시대라고 합니다. 야, 그러면 신석기 시대 때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구석기 시대 때 사람들의 생활 모습하고는 어떻게 좀 더 다르게 변화되었을까요? 네, 이 사람들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빙하가 녹고 이러면서 곳곳에 물이 흐르는 곳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강이라든지 이런 하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 강가나 바닷가 근처로 몰려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산에서, 아니 그리고 이제 구석기 시대 때 유적지를 보면은 산 속에 있는 동굴에서도 많이 생활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이제 그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보다 좀더 식량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곳으로 오다 보니까 굳이 따뜻한 기온 속에 사람들이 예전처럼 떠들이 생활을 하면서 식량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그런 과정에 이왕이면 좀 집을 튼튼히 짓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한 땅에서 50cm나 1m 정도 깊이를 파고 그 위에다가 이제 갈대 이런 억새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붕 삼아서 지은 이런 움집을 짓고 이제 가정 단위로 생활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 이루지만은 그 같이 피를 나는 그 형제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제 어울려 살면서 하나의 마을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 움집은 그냥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이렇게 단지 옛날 사람 살았던 땅 속에 땅을 파고 그에 지붕을 얹었던 이런 집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아주 그냥 과학적으로 그 당시 과학이 집약되어 있는 그런 집이라고 합니다. 보온성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좋았었나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되겠지만 이러한 그 가정 이루는 집들이 하나에 이제 15채, 20채씩 모여 살면서 마을을 이루고 살게 되는데요. 그 마을 사람들은 모두 다 평등한, 누가 위고 아래인 어떤 계급 사회가 아니라 평등한 사회를 이뤘다는 거죠. 그리고 한 마을은 혈연에 의한 시적 생활을 이루었는데 결혼만큼은 꼭 다른 지역, 다른 부락하고 결혼을 했대요. 그러니까 족외혼 제도가 굉장히 엄격하게 이루어졌던 시기가 바로 이 신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서울에 가면은 암사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한 5천 년 전에 그 신석기 사람들이 살았다는 흔적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 있었던 그 움집, 그 터를 복원해서 이렇게 움집을 쭉 조성해 놓은 신석기 마을입니다. 자, 그럼 이 신석기 시대 때 사람들은 어떤 도구들을 가지고 생활을 하였을까요? 우리가 이 신석기 시대 때 도구들 하면은 구석기 시대 때는 뗀석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보다는 좀 더 세련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연을 이용하게 되고, 또 그 필요에 따라서 어땠을까요? 도구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다양화되고 세분화되고 아주 또 세련된
이런 도구들이 생기는데 이렇게 생긴 이런 도구들을 저희가 간섭기라고 해요. 큰 돌을 깨트려 떼어낸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끝이 아주 매끈한 뭔가 갈아서 매끈하게 만든 그런 형태죠. 그래서 우리가 신석기 시대 때 도구들은 보통 간섭기다 표현하는데 이 지금 보이는 이 도구는 갈돌, 갈판이라고 하는 거라서 얼핏 보면 무슨 빨래를 하도 빨래 방망이 뭐 이런 판하고 빨래판하고 빨래 방망이처럼 볼 수 있는데 신석기 시대 때 사람들의 그 주 식량이 도토리였대요. 그러니까 도토리의 딱딱한 껍질을 벗겨내서 또 그 알갱이를 가루를 내 가지고 이제 쓰잖아요. 그게 또 우려내는 어떤 기술도 이 시대 때 나왔나 봐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이 갈돌갈파는 그 열매의 껍질을 벗겨낸다든지 또 신석시대 때 또 농사 짓던 어떤 그런 그 곡식들의 알갱이를 가루로 낸다든지 이렇게 쓰던 그런 도구예요. 요게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 되면 우리가 청동기 시대 때 맷돌로 발전하게 되고 오늘날에는 믹서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믹서기의 옛날 조상이 바로 갈돌, 갈판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도구들이 있었고요. 농기구, 이 시대 때가 되면 신석기 시대가 되면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농사와 관련된 뭐 돌, 보습, 씨앗을 일정한 그 기표를 심기 위해서 땅을 쿡쿡쿡 팔던 돌 보습 같은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돌칼, 돌도끼, 돌갱이 이런 종류의 그런 도구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렇게 나무와 연결을 해가지고 땅을 파는 이런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런 도구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간섭기라고 했습니다. 간섭기, 갈아 만든 도구다 이랬어. 바다나 강가에서는 사람들이 또 무슨 생활을 했을까요? 우리가 구석기 시대 때는 이런 도구 없이 물고기를 잡았다면 신석기 시대 때는 좀 더 물고기를 잘 낚기 위해서 낚싯바늘 같은 것들도 만들고 또 그물을 만들어서 그물줄을 달기도 합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낚싯바늘을 만든 걸 알 수 있겠죠. 우리가 동물의 뼈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돌로도 하지만 또 나무 이런 걸로도 만들지만 동물의 뼈를 이용해서도 낚싯바늘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도구를 저희가 간석기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마제석기, 갈 마자를 써서 마제석기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날에는 좀 쉽게 우리가 쉬운 말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간석기, 돌을 갈아 만든 도구들이다 이래서 간석기 이렇게 표현하죠. 자, 자연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예전에 단순히 사냥과 또 물고기 잡이를 하던 걸 벗어나서 이 시대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풍부한 그 식량을 얻을 수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따뜻한 기온 속에서 그런 걸 얻을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식량이 남는 것들을 뭐 저장을 한다든지 또는 농사를 짓는 상황에서는 농사의 씨앗을 저장하기 위해서 그릇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식생활 부분에서 토기를 만들었다 하는데 작은 그릇들도 만들고 큰 그릇들도 만들어요. 근데 이 시대를 대표하는 우리가 토기다 이러면은 옆에 있는 빗살무늬 토기를 얘기합니다. 그림에서 보면은 불에서 어떻게 해요? 직접 사람들이 불에 직접 올려서 그릇을 굽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직접 이렇게 열을 받게끔 빚어가지고 굽다 보면은 갈라져요. 트거나 갈라진다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그런 갈라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큰 그릇에는 이렇게 그림을 넣었는데 우리가 빗살무늬 토기가 작은 게 아니에요. 30cm, 50cm, 크게는 1m에 해당하는 그런 그릇도 있어요. 그러니까 큰 그릇을 만드는데 이왕이면 좀 의미 있는 그림을 그려보자. 의미 있는 그림을 표현해보자는 마음이 있었겠죠. 이 시대 사람들은 모든 만물에 그 영혼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에 그 정령이 있다고 믿는 애니미즘 사상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농사를 짓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특별한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르신들 여기 있는 그림 뭘 상징한다고 생각이 드나요? 우리가 빗살무늬 톡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거는 빗살처럼 뭔가 이렇게 빗금이 쳐져 있고
요 뾰족뾰족한 것은 무슨 그림일까요? 옆에 여기 그릇을 만드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는 위로 그 그릇의 주둥이를 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엎어놓고 지금 그릇을 만들고 있어요. 요거는 번개래요. 번개가 치면 뭐가 내려요?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이 비가 적당히 내리면은 이 식물이 자라는데 굉장히 고마운 존재잖아요. 농사를 지을 때도 굉장히 그건 고마운 존재였을 것이고, 그런데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 강가 근처에 살아요. 하루아침에 여기가 다 휩쓸려 내려가는 두려운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커다란 토기 같은데 이렇게 그림을 넣을 때에는 조금 자신들이 좀 신성시 여기는 그런 존재들을 여기다가 표현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 이 그릇 안에는 이 사람들의 자연 숭배 사상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번개가 치면 뭐가 내린다? 비가 내린다. 이러한 그 자연 신에 대한 어떤 그런 신앙을 이 그릇 안에 표현하고 있고요. 또 그릇이 뾰족한 것은 아직 이 시기는 가마가 없었던 시기라서 불에다가 직접 그릇을 굽는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또 사진으로 봐도 그런 그림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큰 그릇들, 높이가 1m 정도 될 것 같으면 밑에 바닥도 널찍할 거 아니에요. 그런 그릇을 혹시라도 만들어서 빚어가지고 이 불에다 올려놓는다면 위에까지 구워지기를 기다리다가 밑에 열받아서 펑 하고 터질 거예요. 그래서 요 바닥을 뾰족하게 한 것은 물론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이 강가나 바닷가 근처였기 때문에 모래에 박아두기 편하게 그렇게 편리하게 사용하려고 밑을 뾰족하게 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또 한 부분을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의 과학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열이 골고루 이 위에까지 잘 전도가 돼서 그릇의 윗부분까지 잘 구워지기를 바라는 그들의 어떤 그들만의 과학 이런 것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릇을 밑바닥을 뾰족하게 하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빗살무늬 토기에는 신석기인들의 과학 정신이 들어가 있다. 또 우리가 이거는 뭐예요? 씨앗을 저장하거나 곡식을 저장하기 위한 그런 용도, 또 음식을 데워 먹기 위한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겠죠. 그래서 생활면, 그들의 어떤 이런 식생활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이 토기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우리 토기 하나를 보더라도 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그릇에 그냥 그릇 만들었구나 이게 아니라 이들이 만든 그릇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신앙심, 과학성을 볼 수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보고 지나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또 뭘까요? 얘는 장신구처럼 생겼죠? 예, 요거는 이렇게 가락바퀴라는 건데 예전에는 방추차라고 불렀어요. 실을 뽑는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구멍을 통해서 가죽의 털이라든 짐승의 짐승의 털이라든지 또는 나무 껍질 이런 것들을 통과시켜 가지고 실을 만든다는 것은 뭐예요? 옷감을 직조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옷감을 만들어 가지고 또 이 동물의 뼈를 이용한 바늘을 이용하여 그들이 무엇을 만들어 입었다?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유물입니다. 그러니까 가락바퀴하고 뼈 바늘은 신석기 시대 때 사람들이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 유물이라는 거죠. 자, 그럼 신석기 시대 때 사람들은 또 어떤 경제 활동을 했을까? 먹고 사는 문제. 당연히 이 시대 때 사람들은 구석기들처럼 사냥도 하고 채집도 하고 또 낚시, 어로라는 말이 바뀌었어요. 물고기를 잡는 그런 노동에서 이제는 도구를 정밀한 도구를 이용해서 낚시 바늘이라든지 또는 뭐예요? 그물을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죠. 이런 생활을 하면서 자연 환경이 좋아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러한 기본적인 생활에다가 뭐를 하냐면 이제 들이나 산에 가서 작은 동물이든 큰 동물을 잡아오더라도 바로 잡아먹지 않고 혹시라도 생포해 온다면 그들을 기르는 거죠. 그게 뭐예요? 가축을 이제 집에서 이 짐승들을 기르면서 좀 더 이제 다양한 그 식량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사냥으로 끝나던 그런 경제활동에서 좀 더 발전한 가축 기르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동물성 그런 그 식량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인간이 가장 먼저 길렀던 동물은 뭘까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개, 예, 개하고 돼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기르기 시작한 가축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채집생활 들에 나가서 이제 열매 따먹고 이제 뿌리 캐먹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던 그 구석 시대와는 다르게 한 곳에 오래 머물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버렸던 씨앗이 자라나는 과정을 살피겠죠. 그래서 농사를 짓기 시작해 집 주변에다가 버려졌던 씨앗들이 자라는 걸 통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농사는 그래서 여인들이 시작하지 않았을까. 여인들이 농사를 짓고 그러다가 마을 안에서 집 주변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아무래도 마을 바깥으로 나가는 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경제 활동의 주체가 바뀌게 되는 거죠. 처음엔 그래서 우리가 신석기 시대 때 하면 보통 모계사였다고 그래요. 여성들이 집안일도 하고 어떤 이런 작은 농사를 통해서 경제적인 활동도 좀 활발히 하던 이런 시기였는데 점차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마을 바깥으로 남자들이 나가서 더 넓은 곳에서 농사활동을 하고 이런 과정에 경제적인 주체가 바뀌게 되면서 부계사회로 변해가는 이런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사람들은 농사 그 곡식 어떤 걸 가장 먼저 재배를 했을까요? 큰 과학 기술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 적당한 비만 내리고 또 적당한 해만 있으면 잘 자랄 수 있는 거. 우리가 밭농사를 사람들이 처음 지었을 텐데 그 농작물은 조, 피, 수수 이렇게 작은 알곡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왜 이들이 살았던 그런 장소에서 이런 것들, 이런 알갱이들이 발견이 되니까. 그래서 신석기인들은 가축도 기르고 농사도 짓고 이러면서 좀 더 안정된 생활 속에서 점차 인구가 증가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요 가축 기르기와 농사 짓기를 뭐라고 하냐면 신석기 혁명이라고 해요. 신석기 혁명. 인류가 자원을 이용하여서 어쨌든 가축과 이 농사 짓기를 통해서 식량을 많이 얻어내게 되죠. 식량이 풍요로워졌다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생활이 안정되어졌다는 거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인구가 많이 증가하게 되겠죠. 이걸 우리가 신석기 혁명이라고 합니다. 신석기 혁명. 한마디로 신석기 혁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식량 생산 혁명이에요. 식량 생산 혁명. 그러니까 구석기인들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게 뭐예요? 식량 문제였겠죠. 그 식량 문제를 신석기 시대 때 들어와서 해결함으로써 정착 생활도 하고 또 인구도 증가하고 이런 과정 속에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시대로 가는 문명이 발생하는 어떤 그 조건을 마련한 시기가 바로 신석기 시대 때의 신석기 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인류 역사의 90%가 뭐예요? 구석기 시대였다며 99%가 구석기 시대였다며 그 나머지가 우리가 오늘날까지 발전한 신석기로 오늘날까지 발전한 그 역사라고 인류의 역사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신석기 시대 때의 식량 생산 혁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까지 발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신석기 시대를 잠깐 어떤 생활 모습을 했고 신석기 시대 때 어떤 인류에게 어떤 큰 또 사건이 있었는지 그게 바로 뭐예요? 신석기 혁명이라는 식량 생산 혁명이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